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10일자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전 세계 빌리언웨어 조 단위 부자가 작년 말 기준 2101명으로서 5년 전에 비해서 38.9%나 증가하고 이들의 재산 합계액이 8조 5천억 불에 달한다는 CNBC 뉴스의 There are now 2,101 billionaires globally, up almost 40% from 5 years ago 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었지만은 독일의 통일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통일 후 동독 기업의 파산,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해 독일이 그에게 통일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인의 불만이 표출하여 현재 포퓰리즘이 급증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30 years after Berlin Wall fell, the battle for German unity still rages 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브라질의 루라 전 좌파 대통령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현 우파 대통령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현재 볼소나로 우파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 중인데 남미 특유의 파퓰리즘 확산 우려가 크다는 로이터 통신의 Lula leaves prison, firing up Brazil's left and right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There are now 2,101 billionaires globally, up almost 40% from 5 years ago. CNBC 뉴스를 보면은 세계 빌리언웨어 조 단위 부자들의 숫자가 작년 말 2,101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5년 전 589명에 비해 38.9%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의 재산 합계는 8조 5천억 불로서 5년 대비 34.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의 빌리언웨어 전체 재산은 작년에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강달러, 세계 무역 마찰,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금융시장 내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이군요. 그럼에도 미국 내 빌리언웨어들은 유일하게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리언웨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36%로 최다 인원인데 이 중 중국이 43%, 인도가 14%, 홍콩 9%, 근데 일본은 4%에 불과하군요. 그리고 작년도에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빌리언웨어는 5%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 동향 탓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여성 빌리언웨어가 233명으로서 2013년 대비 46%나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계가 많고요. 남성이 39% 증가한 데 대해서 여성의 증가가 뚜렷하군요. 빌리언웨어의 숫자 급증 그리고 그들 재산의 증가는 결국은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 단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소득 불균형이 경제 성장률보다 자산 소득 증가, 캐피탈 게인이 더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부자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하는 거고 하나는 웰스 텍스, 즉 부유세를 매기는 겁니다. 현재 부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쪽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세를 병과해서 기본적으로 고소득 부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다 부유세를 일부 추가하는 쪽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조만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30 years after Berlin Wall fell, the battle for German unity still rages. 블룸버그 통신 뉴스를 보시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꼭 30주년이 되지만은 독일의 통일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독일 통일은 역사적으로 대성공으로 보이는 거죠.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이 서구에 일단 문을 열게 된 거고,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를 동독, 나아가 동유럽에 파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독인들에게는 미르닥친 무자비한 자본주의 현실로 인해 수천 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되고, 이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이 실직하는 등 서독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였죠. 7월 중 실업률을 보면은 동서독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는데요. 동독의 경우 6.1%, 서독의 경우 4.6%입니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아직도 동서독 간에 20% 차이가 나는군요. 독일 정부는 통일 후 동독 재건을 위하여 1조 5천억 유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군요. 물론 다른 자료에는 이보다 더 많은 2조 유로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나오더군요. 최근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 및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서 수십억 유로를 사용하고 있지요. 올해 들어 독일 정부는 동독 재건용 연대 세금, 통일 비용 재원이죠. 일정 한도를 두기 시작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동독 재건용 자금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 당초 만들어진 통일기금도 점차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독 재건용 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결과 동독인들은 정부가 외국인과 부자 독재를 서두르는 반면 동독인들은 뒷전 취급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지난 15년간 동독인들은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이 전체 수상이 된 것을 그들의 견해가 반영된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독 재건 자금의 감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악영향, 그리고 파퓰리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묵혀들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즉, 통일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동독의 한 주선거에서 극우파가 23%나 득표하여 종전의 이배 정가한테 반해서 집권 3인당은 8% 사이 득표에 그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동독에서 더 빠르게 극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헝가리의 국수주의자, EU의 분열상을 조장하고 있음으로써 EU의 자장격인 독일 정부의 입지가 아주 난처해지는군요. 최근 독일 경제의 저조와 더불어 메르켈 총리는 매일매일의 정치 투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장관들도 총리의 권위에 공공연히 반발하는 소위 임기말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그녀는 차세대 독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고 말하는군요. 전문가는 그녀가 정계를 떠나면 독일의 정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Lula leaves prison, firing out Brazil's left and right. 로이터 통신 보시죠. 브라질의 좌파 전 대통령 룰라가 지난 금요일 석방되었는데요.
그는 술래자 혐의로 19개월간 투옥된 후에 지난주 대부분의 판결로 출감하였습니다. 룰라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오랫동안 좌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였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을 맞게 된 거죠. 현재 거구파 볼소나로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 중인데 앞으로 좌파 전 대통령 룰라와의 대결, 양극화가 전망되는군요. 룰라의 정계 복귀로 소속 근로자당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행법상으로 룰라는 2025년까지 출마가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정치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연설과 선동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다음 주부터 전국 순회 연설에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좌파 대통령, 최근 선거에 집권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군요. 난민의 사회주의 연대 강화와 나아가 파퓰리즘의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